안녕하세요. 최현정 교수입니다. 윈도우즈 보안과 운영 실습, 디스어셈블리와 디버거 부분에서 우리 과제가 있었었죠? 네, 그 과제를 한번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과제는 그 다음에 예제를 한번 실행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는 거였죠? 그래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메인 함수 찾는 거, 서브 함수 찾는 거, 그 다음에 if문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맞춰서 레지스터나 스택의 변화가 어떤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였습니다. 자, 우선 코드블럭스를 실행을 해주시고요. 네, 코드블럭스에 관련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정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메인 함수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x랑 y라는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변수에다가 값을 넣고요. 그 다음에 우선 start라는 문장을 하나 찍습니다. 프린트 부분으로. 그리고 나서 플러스라는 함수에 한번 얘를 보내요. 서브루틴이 플러스라고 하나 있고요. 플러스에 가게 되면 x와 y 값이 가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값을 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더하고 나서 한 출력값은 result라는 변수로 리턴을 하고요. 그 리턴을 한 리절트 변수를 이제 여기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10보다 넘으면 good result라는 프린트F 문이 출력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bad result라는 문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이미니티 디버거로 볼 때 몇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있겠죠? 뭘까요? 네, 우선 저희가 가장 찾기 쉬운 것들은 이제 printf 문이겠죠? 그리고 아마도 x, y 세팅하는 건 보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add 정도, 네, add에 해당하는, 네,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뭐 add 이런 그 어셈블리 명령어를 사용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쓸 거다라는 거를 이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건 과연 if문 같은 걸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문제예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하셨으면 실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실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실행 파일이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start라는 문장이 나오고 good result에서 16이 나오죠. 자, 이제 가끔 우리 친구들 중에서 실행 파일을 못 찾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실행 파일을 찾는 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지금 실행창 상단에 여러분이 실행하는 파일의 이름하고요, 경로가 나와 있어요. 예, 뭐 앞에 거는 무시하셔도 되고요. 예, 저는 이제 바탕화면에 있는 윈도우즈 보안과 운영 실습이라는 폴더 아래 플러스라는 폴더가 있고요. 그 아래 빈이라는 폴더 아래 디버그 아래 플러스가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당 폴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바탕화면에 있는 윈도우즈와 윈도우즈 보안과 운영 실습이라는 폴더였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똑같이 찾으시면 돼요. 플러스라는 폴더가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제가 만든 C코드는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실습 코드는 네, 바이너리라는 폴더 아래 디버그라고 있고 여기서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행을 종료를 해주시고요. 이미니티 디버거를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니티 디버거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고요. 오픈 메뉴로 열어주셔도 되는데요. 파일 드래그도 가능하니까 저는 작성한 plus.exe 파일을 바로 드래그를 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올 거예요. 대부분 학생들이 제대로 32비트에서 컴파일을 하고 그 다음에 코드블락스에서 했다고 가정을 하면 주소가 아마 0040으로 시작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0040이 아니라 좀 다른 주소, 예를 들어 뭐 7777이라든지 앞에가 0040으로 시작하지 않는 좀 큰 수로 시작되는 경우는 64비트로 컴파일하는 경우가 간혹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디스어셈블리 코드가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컴파일러 자체가 조금 코드를 잘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난독화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비주얼 C++ 같은 경우입니다. 옵션을 이제 제대로 이제 기본 옵션으로 하셨을 때,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0040으로 보이는 주소를 분석하는 게 쉽다라는 거를 조금만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0040으로 시작되는 첫 코드는 봤고요. 이게 프로그램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메인은 아니죠. 네, 메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게 C 언어로 작성하였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exe 파일이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앞뒤에 붙는 이제 스톱 코드라고 보통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로 저희가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콜 명령어로 가는 부분이 대부분 메인 함수에 들어가는 지점이다. 이제 이렇게 알고 있죠. 자, 이제 그 디버거를 할 때 여러분이 알아야 될 명령어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네,
기본적으로 하나 스텝 진행하는 거 뭐였었죠? 네, F8키. 네, F8키는 뭐예요? 스텝 오버였죠? 네, 내부로 들어가는 건 아니었어요. 자, 내부로 들어가도록 하는 건 뭐였죠? F7키였죠? 예, 이거는 내부 함수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재시작하는 건 어떻게 했죠? 네, 컨트롤 F2키. 네, 리스타트 하는 거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였죠? F2키. 네, 이거는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이 네 키만 기억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런 콜 명령어를 만났을 때 어떻게 보여지나가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기 이 오른쪽은 잘 이해하기 힘드니까 콜 명령어가 나오고 주소가 나오는 경우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추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F8키를 이용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F8, F8. 자, F8. 약간 의심되는 코드가 하나 나왔죠. 네. 00401000. 왠지 메인으로 들어가는 지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뭔가 시작하는 지점.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놓는 게 좋다고요? 네, 브레이크 포인트를 하나 걸어라. 네, F2키를 걸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컨트롤 F2키를 이용해서 리스타트를 해도 네, 요 브레이크 포인트는 나와 있고 이 브레이크 포인트로 바로 점프하는 방법은 뭐였죠? 네, 런 명령어였죠? 네, F9였어요. 네, F9 런 명령어를 이용해서 하면 좀 빨리 진행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F9키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동작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메뉴로 가겠습니다. 디버그 메뉴를 누르고 Run F9를 누르면 네, 바로 여기로 점프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요게 메인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들어가는 건 무슨 키? 예. F7키, 스텝 인 키를 넣어야 되는 거죠. 네, F7키를 누르셔서 들어가면 딱 보니까 메인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우선 저희가 아까 값도 할당해야 되고 서브루틴 부르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선언했던 코드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저희가 우선 가시적으로 봤던 값들이 뭐 16 이런 건데 여기는 뭐 무브가 있긴 하나 뭐 01 이 정도기 때문에 요거랑은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럼 F8키로 계속 한번 진행을 해보고요. 저희가 이제 유심히 봐야 되는 건 콜 명령어라고 그랬죠? 네, 콜 명령어 중에서 번지수가 있는 거. 지금 보니까 여기가 조금 의심되는 구간이죠. 자, 요것도 아닌 것 같긴 하지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F7키를 딱 누르면 자, 이게 메인의 시작점이에요. 네, 얼핏 봐도 아니죠. 네, 아닌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나오고 싶으면 네, 리스타트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뭐 연습 삼아 그냥 F8키로 쭉 스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8키를 열심히 눌러서 스킵을 하면 이제 지나가다가 아마 리턴이라는 부분이 나오는 데서 빠져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쭉 가다가 지금 리턴 부분에서 빠져나와서 네, 아까 여기 들어갔던 진입점이 여기였어요. 여기에서 그 다음 콜 명령어 수행하고 네, 제가 요것은 F8로 했으니까 여기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요것도 메인은 아니에요.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제 저희가 경험상 봤었을 때 콜 옆에 숫자가 있는 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요 콜도 그냥 넘어가고요. 얘도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쭉쭉쭉 넘어가다 보면 여기에 보면 콜 명령어가 있는 게 하나가 나와요. 여기에도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방금 위쪽에도 하나가 나옵니다. 자, 이 위쪽에 콜 명령어는 지나가서 어쩔 수 없고요. 그 밑에 있는 콜 명령어는 네, 저희가 수행 중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하나가 더 있네요. 미리 표시를 좀 해둘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경험상 봤을 때 언제 메인으로 들어갔죠? 예. exit process라는 API 함수 호출하기 전이 대부분 메인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냥 한번 경험상 저희가 찍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말하는 건 찍기죠. 네, 그래서 그냥 쭉 지나가서 네, 여기 바로 엑시트 직전에 있는 얘가 조금 의심이 되기 때문에 예, 한번 브레이크 포인트를 하나 걸고요. 그 다음에 F7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F7키로 이동을 하면 어때요? 딱 보는 순간 아 제대로 들어왔구나 알 수 있죠. 왜냐면 오른쪽에 주석을 보니까 스타트, 굿 리절트, 배드 리절트. 저희가 아까 코드 블락스에서 작성했던 코드에 보면 네, 그게 다 있었어요. 요 내용이 뭐 굿 리절트, 배드 리절트, 스타트 이런 게 다 있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가 뭐예요? 메인 함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줘야겠죠? F2 키를 이용을 해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바로 메인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컨트롤 F2 키를 이용을 해서 네, 잠시만요. 이 화면을 좀 지우겠습니다. 자, 컨트롤 F2 키를 이용을 해서 다시 한번 리스타트를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런 메뉴를 이용을 해서 한 번 런 하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런을 해버리면 네, 바로 메인 들어가는 지점 여기서 다시 한번 F7 키를 누르시면 네, 런 하셔도 돼요. 네, 여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스타트 부분부터 쭉 예, 기술되는 게 나오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 아까 코드 부분에서 뭘 집어넣었었죠? 네, 10이라는 값하고 그 다음에 6이라는 값을 넣었죠. 네, 10. 이 10이 헥사 코드 값으로 어떻게 되죠? 헥사 코드 값으로. 네, 10은 네, A입니다. 그쵸? 네, 여러분들 0XA가 되죠, 이게요. 네, 여기 주석 표시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0X로 해도 똑같죠? 네, 6입니다. 네, 이걸 기억을 하셔서 한번 XY 변수를 한번 추측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메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EBP 값 지금 현재 그 EBP로 설정된 값을 어떻게 해요? 스택에다가 푸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요 EBP 값이 푸시가 되면 어디로 들어가져요? 네, 여기 아래쪽으로 들어가집니다. 자, EBP 값이 지금 현재 요 값이고요. EBP가 여기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푸시 명령어를 수행을 하게 되면 네, 스택의 맨 위로 삽입이 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스택이나 레지스터의 변화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F8키를 딱 누르시면 자, EBP 값이 얼마였죠? 0060FF80이었죠? 네, 방금 스택 값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네, 0060FF80으로 바뀐 걸 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가 이제 스택의 값이에요. 스택의 값이 계속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조금 제가 표시를 해드리면 네, 여기 레지스터에서는 주로 우리가 푸시할 때 명령어로 쓰는 게 EBP, 네, 특정 목적령, 요 EBP 레지스터랑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주로 산술연산이나 이런 데서 많이 썼던 것이 뭐 EAX나 뭐 EBX, ECX 같은 것들이 있었죠. 네, 그건 이제 조금 있다가 저희가 값을 하면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EBP 값은 계속 바뀌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스택의 맨 윗주소를 가리키는 값이 있었죠. 스택의 맨 윗주소를 가리키는 값이 뭐였죠? 네, ESP였죠. 네, 그래서 현재 보시면 맨 위에 그 EBP 값이 삽입이 되면서 스택 값이 바뀌었어요. 맨 위에 스택 값이 0060FF08인데 그게 자연스럽게 여기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네, 요걸 두 개를 같이 확인해 주시면서 보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변화된 모습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EBP 값을 넣고, 그 다음에 ESP, 그 다음 명령어는 뭐냐면, ESP 레지스터의 값을, 네, 스택의 맨 끝값이죠. 그거를 EBP에 넣어라. 예, 이제 새로운 메인이 시작됐기 때문에 스택의 새로운 영역을 이제 만들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되면 EBP 값하고 ESP 값이 같아졌어요. 네, 이 두 개의 레지스터의 값이 같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엔드 연산을 했어요. 뭐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콜 명령어가 나오는데 네, 이 콜 명령어는 플러스로 생각되진 않아요. 왜냐면 저희가 소스 코드를 작성한 걸 보면 값을 초기화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플러스 함수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얘는 뭔가 메인을 초기화하기 위한 그 라이브러리 같을 확률이 높아요. 예, 그리고 주소 영역을 봤을 때도 저희가 이 플러스 서브루틴은 좀 위쪽이죠. 여기 명시적으로 보이는 부분인데 그게 아닌 걸 봐서는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콜 명령어일 확률이 높아서 얘는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궁금해하는 것들이 여기서 나와요. 뭐냐면 자, 무브를 하는데 50A 6 이게 뭘까요? 네, 저희가 아까 그 코드블락스에서 넣었던 거죠. 네, 이게 16진수로 봤을 때 10은 A고 6은 6이었어요.
네, 그럼 결국은 이 move 명령어에서 얘는 뭐일 확률이 높아요? 네, 이 부분이 소위 말하는 x 변수가 될 확률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x 변수의 공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 라인이 x 이퀄 10이고요. 그 밑에가 y 이퀄 6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이게 보통 이렇게 하면 이게 주소값이라고 그랬죠. 스택의 주소값. 자, 그러면 10이라는 값을 어디다 저장하냐면 ESP 값이 얼마예요? 네, 0060F220이에요. 여기 맨 위에를 가리키고 있죠. 근데 여기에다가 1C만큼 더해요. 그러니까 공간을 더 잡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1C만큼 더하면 네, 그렇게 되면 지금 ESP에다가 1C를 더하면 ESP 값에다가 1C를 더하게 되면 여기 실제 이 X가 저장되는 곳의 값은 0060F2 이 0에다가 1C를 더하니까 2가 어떻게 돼요? F가 되겠죠? 그 다음에 C 값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밑에 더하기 18. 18은 더 작은 값이죠. 얘보다 오히려. 그러면 얘는 0060F2 F8이 되는 거예요. 8. 자, 8하고 C의 차이가 얼마죠? 4예요, 4.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주소를 보면 48C, 048C, 0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주소를 어떻게 하냐면 끝자리를 4자리 단위로 잡는 거예요. 실제 메모리를 지금 32비트로 매핑을 하기 때문에 각 값에 들어가는 자릿수를 계산을 했을 때는 지금 4자릿수만큼 계속 누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정확히 이 한 칸의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스택이 이제 늘어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계속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스택의 변화를 한번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F8키를 딱 누르면 네, 여기에 1C에 해당하는 부분이 F2, FC였잖아요. 네. 네,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 FC, 여기 나와 있죠. 여기 FC. 네, FC. 거기에 여기 지금 몇을 넣었어요? 0A 헥사값이 여기 A 값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그 이어서 계속 수행을 하게 되면 네, 여기 해당하는 거 18이죠. 끝자리가 18인 거. 그래서 F8 지점이죠. F8. 바로 위에죠. 네, 바로 위에요. 바로 위에 지점에 얼마 값이 들어가요? 6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제가 형광색으로 표시를 해드리면 이 두 개 값이 방금 설정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레지스터를 이용은 하지만 실제 메모리의 값을 저장하거나 하는 거는 스택에다 다 저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값이 설정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서야 우리가 아까 코드 블락스에서 작업하셨던 이 두 줄의 영역이 네, 이 두 줄의 영역이 지금 방금 이 부분이 네, 수행이 된 겁니다. 그렇죠? 네, 수행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할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프린트F문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프린트F문을 썼지만 실제 윈도우 API는 푸스라는 함수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 수 없는 작업들을 열심히 합니다. 이건 아마 이제 나중에 이거를 저장된 내용 있죠? 지금 잘 보시면 요 값이 조금 익숙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값이. 이 값은 뭐예요? Y예요, 계속. 그렇죠? 이 값은 뭐죠? X예요. 네. 이걸 뭐 하는 걸까요? Y를 EAX 레지스터에 넣고. 그쵸? 그 다음에 EAX 레지스터 값을 다시 한번 스택에 넣고. 그쵸? 그 다음에 X 값을 또 EAX 레지스터에 넣고. 그 레지스터 값을 또 한번 스택에 넣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스택에 넣었던 걸 한번 레지스터로 다시 갖고 오는 작업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위에 올라가서 덧셈을 해야 되니까 아마 요 위에 레지스터를 다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해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이걸 한번 그 레지스터에 넣었다가 다시 한번 스택에 넣는 작업을 쭉 하는 게 지금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관련된 데서 내용의 변화를 한번 좀 살펴보면 지금 현재 요 값을 EAX로 넣으니까 지금 18에 해당하는 게 요 부분이었죠. 그러면 EAX 값이 뭘로 바뀔까요? 네, 당연히 6으로 바뀌겠죠. 6으로 바뀔 거예요.
6으로 바뀌었어요. 그쵸? EAX가 방금 6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뀐 게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변화가 없을 거예요. 왜 변화가 없냐면 이거를 다시 한번 스택에 또 집어넣어요. 스택에 어디다 넣냐면 ESP 값보다 4 큰 거, 그러니까 F224예요. F224. F224. 요 지점에다가 넣겠네요. 요 지점에다가 넣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한번 수행을 해보죠. 그래서 F8키를 딱 누르면 F8키를 딱 누르면 네, 여기에 6이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일시에 있는 값, 요거죠? 네, A 값, 그러니까 즉 10의 값을, X 값을 다시 한번 EAX에 집어넣어요. 그렇죠? 예, 10의 값이 들어가지죠. 그리고 나서 EAX 값을 다시 한번 ESP에다 집어넣어요. ESP가 어디예요? 네, 여기 맨 위죠? 네, 맨 위에. 여기 6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위에 A를 다시 넣네요. 그렇죠? 그러면 6A 값이 세팅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아마 이제 원본에 대한 저장은 여기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쓸 수가 있으니까 아마 맨 위로 가져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서브루틴으로 가보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콜 명령어인데요. 플러스의 00401350인데 이거는 잠깐 여기서 딱 보니까 이 숫자는 결국은 어디를 가리켜요? 네, 여기를 가리켜요. 그리고 여기는 누가 봐도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플러스 네, 그 서브루틴 함수입니다. 그쵸? 그래서 고기를 한번 수행을 할 텐데요.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는 무슨 명령어 쓰셔야 돼요? F7키를 누르셔야 되죠. F7키를 누르시면 되고 자, 맨 처음에 들어가면 해당 함수별로 푸시 EBP를 하니까 네, 당연히 EBP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돌아올 수 있는 값을 알 수가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하고 F8키로 진행을 하면 네, 우선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되니까 ESP 값을 EBP에 집어넣고요. 그래서 ESP 값하고 EBP 값이 같아지는 시점이 여기서 됩니다. 그리고 ESP를 10을 빼줘요. 네, 그렇죠? 아마 그 스택 공간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EBP-4지점. EBP 값이 지금 얼마죠? 네, 0060 FED8인데 이거에서 4를 뺀 지점. 그러니까 즉 D4겠죠. D4. D4 지점에 뭐를 집어넣어요? 0을 집어넣어라 했습니다. 네, 집어넣으면 지금 제가 커서로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에 값이 0으로 세팅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 move edx, eax 하는데 이거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저희가 그 아까 작성했던 코드에서 서브루틴에서 a 플러스 b를 하죠. 요거를 아마 할 확률이 높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edx에 EBP 플러스 8의 값을 집어넣죠. 네, EBP 값이 얼마예요? 0060 FED8인데 여기에다가 8을 더하면 네, 아마 이 0이 되겠죠. 이 0. 네, 이 0이 되겠죠. 그러면 이 0이 되는 지점이 네, 여기네요. 네, 요 지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하게 되면 EDX 값은 뭘로 세팅이 될까요? 네, A로 세팅이 되겠죠. 그러니까 X10이 먼저 세팅이 될 겁니다. 그래서 F8키를 진행을 해보면 지금 커서를 잘 따라서 보시면 네, EDX가 네, 여기로 설정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EDX 여기가 지금 네, X 이퀄 10으로 세팅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AX에다가 이제 Y 값을 넣겠죠. 그래서 8 말고 C를 더한 지점이 어디예요? 예, 여기겠죠. 네, 2, 4지점이 되겠죠. 2, 4지점. 네, 그래서 여기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지금 이 AX는 네, 6에 해당하는 값이 여기에 세팅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Y 콜 Y콜 6이 여기에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예요? 네, 덧셈을 해요. 덧셈.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아까 코드블럭스의 서브루틴에서 A 플러스 B를 하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X, Y로 되어 있지만 네, 실제 서브루틴에서는 지금 얘가 A 값이 되는 거고요. 실제 서브루틴에서는 이게 A 값이 되는 거고 이게 B 값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덧셈한 결과는 다시 EAX 레지스터에 저장이 됩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에서는 result라는 변수를 잡았죠. 네, result라는 변수를 잡았는데 뭐 변수명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F8키를 수행을 하게 되면 A랑 그 다음에 A값, 그러니까 헥사코드 A랑 그 다음에 우리가 6을 더했죠. 6을 더하게 되면 그게 실제 얼마죠? 16이죠. 그러니까 헥사코드 기준으로 10으로 이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EAX 값을 다시 EBP-4인 지점에 저장을 해요. EBP 값이 현재 0060FED8이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4를 빼면 어떻게 되죠? D4가 되겠죠. D4. 네, D4. 여기네요. 여기 해당하는 이 값의 내용이 지금 10으로 바뀌겠네요. 네, 얘가 10으로 바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값을 어떻게 해요? 네, 이제 리턴을 해주겠죠. 네, 한 번 더 네, 넣어주시고 나서 리뷰하고 리턴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이 1년 값이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계속 수행을 하면 되겠죠? EAX에 있는 값은 뭐예요, 현재? 네, 지금 16진수 10진수 기준에 16값이 들어있어요. 그걸 다시 한번 ESP 60F220에 14를 더한 값, 즉 F4가 되겠네요, F4. F4에 해당하는 지점에 다시 한번 집어넣네요. 10 값을. 그러면 F4에 해당하는 지점이 여기죠? 여기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커서로 가리키고 있는 부분. 네, 거기에 값이 10으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요겁니다. 요 값이 10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얘를 지금 어떻게 수행해요? 지금은 이제는 if문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렇죠? if문으로 넘어와서 네, 좀 지저분하니까 살짝 지우도록 할게요. 네, 스택 부분은 네, 안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if문에 대한 거를 해봐야 돼요. 10하고 비교를 했을 때 크면은 어떻게 해요? 요거를 출력하고 아니면 얘를 출력해라. 네, 이렇게 저희는 우선 이렇게 구현을 했어요. 여기 실제 어셈블리, 디스어셈블리 코드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니까 if문을 내 CMP 코드로 하긴 했네요. 비교를 하는데 이 10하고 비교를 직접 하네요. 그래서 방금 값을 집어넣었던 요 지점 있죠? 네, 요 스택의 지점하고 10의 값을 한번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네. 여긴 지금 16이 이미 들어가 있죠? 네, 16이 들어가 있고. 그랬는데 보통 저희가 큰 거는 뭐였죠? JA였어요. 네. 점프 어버브였는데 얘는 비교를 반대로 하네요. 뭐예요? 레스니까 뭐예요? 작거나 같으면 작거나 같으면으로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비교를 했을 때 요 값보다 10이라는 값보다 작거나 같으면 어디로 가요? 네, 4013cc로 가라 이겁니다. 4013cc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네, 여기 배드라고 하는 요 부분으로 가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작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크면 그냥 그 다음을 수행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을 바로 수행을 해요. 그래서 여기가 그 뭐죠? 값이 크면 그냥 쓸게요. 제가 크면 얘는 작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배우기도 했지만 한번 여기다가 주석을 한번 달아볼까요? 자, 주석은 세미콜론으로 달면 돼요. 우선은 여기 비교문까지 한번 내려올게요. F8키를 이용해서 내려오고 여기다가 if문이다 라고 쓰고 있는데 세미콜론을 누르셔도 되고요. 세미콜론을 눌러도 add comment라는 창이 뜨고요. 아니면 요 오른쪽이 주석 창이 여기를 더블 클릭하셔도 네, 주석을 넣을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네, 그럼 여기에다가 네, if문 부분이라고 적고요. 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네, 주석물 또 한번 달아볼게요. 크면 수행.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는 이제 작으면 수행하는데 이렇게 10보다 이렇게 쓸게요. 10보다라는 말을 추가해서 쓰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죠? 만약에 크면 수행하면은 쭉 하지 않나? 다행히도 여기 점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10보다 크면 수행하고 점프 하는 거예요. 점프. 점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점프를 하면 여기 4013
이 0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네, 여기 딱 작으면 수행하는 거 그 다음 부분이에요. 네,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코딩은 클 때는 이거 하고 아닐 때는 해라고 그랬는데 얘는 그냥 어셈블리 마음이에요. 마음인데 이게 좀 더 편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냥 이거보다 작으면 바로 밑에 거 하고 크면 그냥 점프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얘는 크기 때문에 위에를 수행하고 점프를 하겠죠. 그래서 한번 F8키를 이용해서 이동을 해볼게요. 그러면 네, 여기 비교를 했고, 그 다음에 크기 때문에 얘를 점프를, 이제 요 JLE를 수행하게 되니까, 이게 값이 당연히 크니까, 그렇죠? 크면 수행을 하는 거죠, 여기를요. 네, 그래서 작으면은 점프인데, 크니까 그냥 얘를 무시하는 거예요. 요 문장 자체를 무시하고 그냥 수행하지 않는 거죠. 얘를 수행하지 않는 거죠. 수행하지 않고 그 다음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은 쭉 들어가서 네, EAX에 있는 값, 네, 지금 현재 16이죠. 네, 그 값을 또 ESP, 예, 요거 해당하는 거 여기 8에다가 2를 더하면 네, C 값이 되겠네요. 예, C 값에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예, 집어넣고요, 값을. 그 다음에 프린트F 문을 이용해서 구 리절트라는 걸 출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실행창을 딱 가져오시면 네, 실행창을 여기 밑에다가 창을 약간만 줄이겠습니다. 보시고 실행을 하면 네, 이렇게 굿 리절트라고 뜨죠. 그리고 걱정할 필요 없는 게 바로 밑에 요거는 실행 안 하고 이 점프문을 만났기 때문에 그냥 여기로 가버려요. 네. 그래서 리브하고 리턴하고 종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메인 함수로 들어갔던 지점이 네, 이 지점이에요. 네, 이 지점에서 다음으로 지금 왔어요. 네, 다음으로 왔고 그 다음에 쭉 수행을 해주시면 네, 관련된 거 종료하고 엑시트 프로세스 하면 프로세스가 완전히 종료가 될 거예요. 플러스.exe가 그러면 이제 77로 시작된 영역으로 가고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어때요? 좀 명확하지 않나요? 네, 왜냐면 ESP 값, EBP 값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이 스택 영역만 잘 들어가주면 네, 그 값이 들어가고 나가고는 너무 뻔하게 보였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이레벨 랭귀지에서 작성하게 되는 C 언어, C++ 언어로 작성하는 코드들이 이제 어셈블리 코드를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내부적으로 어떻게 짜개지고 어떻게 변환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후에 배울 내용들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소스 코드를 컴파일해서 EXE로만 배포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동작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그런 EXE, 이 디스어셈블리 상태에서 코드를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잖아요. 해커든 전문가들은. 그럼 그걸 보고 약간의 취약점이나 문제되는 지점을 가지고 변형하거나 변주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이제 이후 내용에 나옵니다. 네, 지금 제가 우리 과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내용 분량이 조금 많기는 하지만 제가 최대한 천천히 진행해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한번 대부분이 다 진행을 하셨을 것 같지만 아마 찬찬히 한번 해보시면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시는 것과 같은 C로짠 하이레벨 랭귀지 언어를 한번 EXE를 만들어 보고 디버거로 분석해서 메인 함수 찾기, 서브 함수 찾기, if문 표현, 레지스터와 스택의 변화를 한번 확인하는 예제를 수행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